축구를 한번 그만둘 뻔한 적이 있어요. 요 중간에 꺾였죠, 이렇게. 매우 많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락으로 가는 거지, 이제. 2014년 9월 26일에 출국했어요, 내가. 제2의 축구 인생을 시작을 하죠. 이 스카우터란 직업을 갖고 이때 진짜 그때 그 행복감이 인생 최고의 절정이었을 때죠. 네. 오늘 뭐 합니까? 저 UMG 채널이 좀 슬슬 커지고 있어가지고 윤영구 스카우터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스카우트 하는 사람이지 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인생 그래프를 준비했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내 인생을 누가 궁금해 할까요?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잖아요. 파란만장하긴 했죠. 초등학교 5학년 네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1회 꿈나무 축구대회라는 걸 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각 교육청별로 대표 선수를 뽑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남부교육청 400여 명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했어요. 16명을 추려서 남부교육청 대표가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뽑혔죠. 축구를 그 전에도 계속 뭐 하셨었나 보네. 아니요, 선수 생활을 하나도 안 했고 그냥 학교에서 운동 좀 잘하고 달리기 좀 빠르고 이러니까 그냥 뽑은 거예요. 이 남부교육청 대표가 돼서 서울시에는 11개 교육청이 대결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3위를 했어요. 팀을 맡았던 그때 당시 감독님, 그 감독님이 오류초등학교를 창단을 해가지고 그 팀에 우리 모두가 다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약간 도깨비 팀으로 불리우는 파란을 일으키는 팀으로 우리가 12살에 이제 축구를 시작을 해서 한 2년을 발을 맞추고 영서중학교 그 애들 전부 다 이제 중학교로 갔죠. 저희가 영서중학교 역사상 2번째 전국대 우승을 일구죠. 저희가 좀 잘했어요. 그때 당시 제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였는데 이제 전국대 우승을 하고 이제 수비상도 타고 영서중학교 윤영구 내원들과 한 번 우승, 4번의 준우승 우리 일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보인고등학교 전신이 이제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죠. 우승은 한 번도 못했는데 전국대회를 4번 우리가 준우승을 했어요. 대통령급배 뭐 이렇게 결승전 할 때는 상대팀에 부평고 이근호 선수도 있고 뭐 김성경 선수도 있었던 그 팀하고 해서 뭐 승부차기로 패배를 하고 준우승을 했었던. 몸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진짜. 뭐, 누구든 이길 수 있다. 막 이 정도로 진짜 체력도 너무 좋고 막 이럴 때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한번 그만둘 뻔한 적이 있어요. 주장이었거든, 그때. 고3 때 당시에. 너무 좋은 그 대학교에서 콜이 너무 많았어요. 대회 나가기 딱 3일 전에 근육 파열이 됐어요. 첫 번째 대회가 제일 중요한데 그 대회를 못 나갔고 그 대회 애들이 준우승을 하고 와버렸어. 다른 애들은 이제 그때 이제 좋은 대학교에서 콜이 오고 나는 원래 들어왔던 학교에서 콜이 끊기고. 그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뭐 저는 이제 계속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2학년 동기훈련 요때까지는 이제 상승곡선을 좀 그리다가 이제 요 대학교라고 하면 요때 살짝 요 중간에 꺾였죠. 이렇게 매우 많이 감독님한테도 부상을 당했는데 다시 올라서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상의를 많이 했는데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용기를 좀 많이 주시고 그때 당시에 충북대학교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때 감독님이 지금 황인범 선수가 충남기공고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은사님이 정갑석 선생님인데 그 감독님이 충북대 감독님이어서 제 은사님이죠. 그러니까 같은 은사님이에요. 같이 배웠어요 우리. 1학년 때 경기를 이제 뛰다 보니까 20세 청소년 대표 그때 당시 이제 박주영 선수가 한창 이름을 날리던 상비군으로 뽑히죠. 청소년 대표. 내 첫 대표 경력이에요. 네. 대표팀이 되고 나서 대표팀 공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문을 처음 받아본 거야, 내가. 우리 엄마는 울었고, 그리고 나도 이게 좀 약간 장난하는 건가? 약간 나 맞나 싶었어요. 충북대학교도 이 청소년 대표 공문을 처음 받아본 거야. 교수님들도 엄청 좋아했어. 요때 이제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 이제 처음 가본 거예요, 내가. TV로만 보는 박성호 감독님 앞에 계시고 우리 또래 난다 긴다 나도 난다 긴다. 애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누구 있었나요? 그때 뭐 지금 이승현 선수, 강민수, 김창수, 박주영 선수는 없었어. 요때 처음으로 내가 이 청소년 대표를 갔었던 가장 이 상한가를 친
때가 아니었나 저는 보고 있어요. 대학교로 이제 다시 복귀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하고 훈련을 같이 해보고 막 수준 높은 선수랑 있어봤잖아. 요 경험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대회 나가서 골을 엄청 많이 넣었어. 충북대학교에서 사실은 나름 에이스로 평가를 해주셨어. 빠른 것만 닿는 날 실버를 달고 이렇게 운동을 했죠. 이때가 2005년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인범 스승님께서 저를 불러요. 대전 시티즌에서 저하고 철순이 둘을 데려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철순이는 오퍼가 2개가 있었던 거야. 전북현대와 대전 시티즌. 충북대학교 안 그래도 인원이 20명이 안 됐어. 둘이 나가버리면 대학교 운영을 어떻게 하냐. 너는 어차피 또 갈 수 있으니까 철순이 좋은 오퍼 받았을 때 전북으로 보내고 너는 좀 남아있어라 라고 해서 네 라고 했어요. 철순이가 레전드가 된 데에는 나의 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대학교 4학년이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지금은 K1, K2, K3, K4, K7까지 있지만 저희 때까지는 K리그가 있었고 그 밑에 내셔널 리그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K3가 있고 뭐 이제 그랬어요. K1 리그 승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던 해에 그때 울산 미포조선이 최순호 감독님 지휘봉을 잡으시면서 승격을 한다는 목표로 이 울산 미포조선의 선수 영입을 막 하실 때였어. 저희 대학교 운동장에 최순호 감독님 오셨어요. 직접. 저분 왜 오셨지? 코치님이 영구야 일로 와봐 이러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데 갔어. 갔더니 최순호 감독님 앉아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네가 영구야? 이러더라고 최순호 감독님이. 그리고 내가 예 이랬더니 잘해?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울산 미포조선에서 나를 영입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상의 없이 나는 부모님한테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가겠다 마음 먹고 엄마한테는 통보를 했죠. 대학교는 자퇴를 했어요.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을 해주는데 난 필요 없다 라고 하고 울산 미포조선으로 제가 입단을 하죠. 그때 당시 뭐 나도 데뷔를 하긴 했는데 많이는 못 뛰었어요. 난 다리가 너무 아팠고 계속 아팠던 거예요 나는. 근데 현실 판단을 했지. 내가 과연 부상을 복귀해서 이 프로 세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때 한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괜히 이 부상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야 기다려주고 복귀하면 게임 띠껴주고 이랬지만 프로는 돈 받고 하는 데잖아. 엄청 눈치 준다고. 이 뭔가가 그만둬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나오는 날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나 그만뒀다. 부모님한테는 걱정 많이 할까 봐 통보를 하고 이때가 24살이었어. 내가 딱 24살이 되던 해였어. 막막한 거예요. 축구 선수 이외에 해본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완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 이 나락으로 가는 거지 이제. 축구가 날 배신했다. 다신 축구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구두 팔았어요. 한 5개월 동안. 여자 구두. 제가 여자 구두에서 잘합니다. 구두를 파는 그 기간에 박진 선수 경기를 계속 보면서 꿈을 키웠던 사람이었거든. 사회에 나왔는데 축구를 잘하는 게 나한테 되게 유리한 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각종 부장님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직원으로 나를 뽑겠다고 현타 와서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남자라서 해결해야 될 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제일 빠른 군대 입대 시기를 내가 신청해가지고 7월 1일에 들어갔어요. 엄마한테도 2주 전에 엄마 나 7월 1일에 입대한다고. 나 되게 불효자였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축구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는데 7월 1일에 들어서 8월 8일에 전입을 했는데 8월 9일 날 육군 대표로 뽑힙니다. 축구로. 많은 장교분들, 윗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난 2등병이잖아. 휴가증을 11장을 받았어요 이때. 난 축구랑 뗄 수 없는 년이구나 이게. 전역을 2010년에 해가지고 제2의 축구 인생을 이제 시작을 하죠. 지금은 축구 교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이 없었을 때예요.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정도의 시작 지점이었는데 광명에서 제가 FC 11이라는 이름으로 애들 친이반 애들도 가르치고 6살부터 12살까지 다 가르치고 한 5년 잘했더니 클럽이 너무 커졌어. 광명에서 꽤 잘 나갔어요. 막연하게 해외에서 축구도 좀 보고 싶고 지도자 생활도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걸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전지훈련으로 보통 우리가 가니까 가서 뛴 기억밖에 없어. 가서 무슨 뭐 관광을 했거나 뭐 이런 기억이 없어요. 다 축구장만 다녔기 때문에 해외를 가도 해외 간 것 같지 않았거든. 거기다 유럽은 한 번도 안 가봤고. 2014년도에 꿈이 많으신 분이 영국에서 한인 아마추어 팀을 만드셔가지고 그 팀이 영국에서 아마추어 리그를 나가서 FA컵까지 나가는 시스템이 되니 그런 걸 나가보자라고 내 아는 동생이 나를 꼬셨어. 먹고 자는 걸 해결해 주겠다. 9개월, 10개월 동안. 근데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지. 내가 벌던 거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일도 그만둬야 되고 현실적인 거에 부딪혔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먹고 자는 건 해결해 주지만 먹고 자는 것만 하나? 근데 이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이 12살 때부터 맨날 새벽 운동하고 30살까지 뭔가 내 맘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맘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나는 박지성 선수 팬이었기 때문에 맨유 팬이었거든.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직관하는 게 내 꿈인데 그 음악 하는 거 그 음악 직접 듣고 싶고 그냥 막연히 영국 애들이랑 경기도 뛰어보고 싶고 한 마음이 너무 컸던 거야 나한테는. 인수인계를 다 하고 마무리를 다 짓고 다 때려치고 엄마한테 동반하고 갖고 있던 재산이라고는 차 한 대 있었는데 차를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갔죠. 런던으로. 꿈을 향해서 갔네요, 진짜. 내 인생의 그래프라고 하면 이때 진짜 2014년 9월 26일에 출국했어요 내가. 아주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그때 잊을 수가 없지. 9개월 있었거든요 내가 영국에. 9개월 중에 초반 한 4개월 동안은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거든. 잠도 맘대로 자보고 런던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산책했어요. 주변에 나를 보던 사람 다 나한테 다 미친놈이라고 해서 쟤는 왜 저렇게 와가지고 저렇게 떠돌아다니는 처음 봤다고 했을 정도로 나는 주말에 경기만 뛰어주면 되는 나머지 평일은 다 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막 타워브리지 앞에 막 4시간씩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고. 내가 처음으로 본 챔피언스 리그 유럽 경기가 첼시 대 마리보르라고 하는 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어요. 그때 6대0으로 첼시가 이겼는데 내 눈앞에 드록바가 페널티킥 골을 넣을 때였지.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 그 행복감이 인생 최고의 절정이었을 때죠. 근데 요 4개월 동안 내가 놀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 노는 동안에 축구에 관련된 너무 많은 경험들을 했더라고. 런던이랑 런던 다 걸어 다닌 것 같아. 버스도 다 타고 다니고 지하철 다 타고 다니고 하면서 그것도 되게 여유 있게 혼자서 경험들이 많이 쌓인 거죠 요때. 축구교실 하다가 왔다 그랬잖아. 엘리트 축구를 이제 배우는 친구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두 친구의 부모님이 선생님 영국에 있는데 우리 애들 영국으로 보낼 테니까 선생님이 한 2달만 케어해주면 안 되냐. 선생님 행복하시는 그 모든 걸 애들 좀 케어해주세요. 선생님 믿고 보낼게요 라고 해서 2명이 왔어요. 내 제자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제자들을 그냥 많은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막 해봤어요. 거기 같이 살고 계신 분들한테 여행은 내가 알아서 애 데리고 다니겠다. 축구 경기장도 내가 막 데리고 다니고 다 할 건데 축구 훈련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첼시 같은 데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도 막 알아보고 구단이랑도 막 얘기를 해보고 이때 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 나한테. 컨택을 많이 해본 거죠. 브랜포드라는 구단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했어요 얘가. 훈련도 우리가 시켜주고 그때 브랜포드 애들 유니폼 입고 막 브랜포드 애들하고 연습 경기도 뛰고 그런 경험을 얘를 한 거야. 2달 동안 축구도 보고 뭐 했지만 얘한테 그게 가장 큰 경험이었을 것 같고 나도 우리 유소년 애들이 이런 데 갔었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때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브랜포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이 개인 레슨을 시켰는데 이 개인 레슨을 해준 애가 브랜포드 스카우터였어. 훈련 몇 번 시켜보더니 잘하니까 브랜포드 여기 훈련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카데미에.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면서 자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옆에 있던 그 룸메이트 애한테 형 스카우터 하려고? 그랬더니 스카우터? 멋있다 이러는 거야. 그럼 스카우터가 되려면 뭘 해야 되지? 스카우터라는 건 결국엔 많은 경험을 통한 선수를 보는 거에 대한 신뢰도를 팀에서 인정해줘서 자격을 부여하면 스카우터가 되는 일인데 그 한국에서 오는 선수를 너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원래 하던 레슨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좋은 선수를 해외로 보내면 좋겠다 라는 게
가보니까 안 거지. 내가 여길 안 갔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죠, 사실은. 스카우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나는 이런 걸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투자를 해주셨고 저를 믿고 그 처음에 UKENC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선수도 보내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했잖아요. 우선 이런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겠다. 근데 제일 잘하는 애를 데려와야 영국 애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더 베스트 플레이어라는 장학 사업을 내가 만들어서 투자를 받고 한국에서 선수 한 명을 데리고 영국을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켰는데 그게 장남웅, 신국초등학교 장남웅 선수를 대회 때 내가 보고 너무 잘해가지고 감독님한테 브리핑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장학금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영국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사기꾼으로 봤지 나를. 네가 뭔데 와가지고 해외로 뭐 보내려고 해. 저를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내가 그동안에 축구선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도자분들한테나 좋은 평가를 받았었나 봐요. 한 달에 걸치니까 그냥 의심을 푸시더라고 바로. 그래서 그때 남웅이를 처음 데려가가지고 첼시, 레딩, 토트넘 이런 데 가서 훈련을 받게 했죠. 어쨌든 지금은 마음이 편하죠. 프로까지 갔으니까. 이 선수가 잘해서 영국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많은 구단들이 우리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17년부터 영국 교류전 이 팀들하고 연습 경기도 뛰기고 뭐 여행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봤잖아. 이 런던 루트를 내가 다 짰어. 패키지 사업을 만들어서 한 40명 정도를 데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이 스카우터란 직업을 갖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윤 스카우터라는 어떤 캐릭터가 저 19년도에 완성이 되고 저는 축구 인생이에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지. 유럽에 가서 해외 경험을 하면서 거의 10년 넘게 이런 일들을 하고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릴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많이 써라 이 말이 아니라 이런 해외 경험으로 인해서 애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축구 선수로서도 경험치가 생기겠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영국이 꼭 아니어도 이런 해외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건 아이들한테 정말 좋을 거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뭐 이거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고 근데 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 같은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서 이런 어떤 축구에 대한 직업군을 가진 케이스도 있는 거고 스카우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